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권재은,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오늘 다행히도 양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좀 약했었던 코스닥 지수가 오늘 오히려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1% 넘게 상승했어요. 네, 대형주는 오늘도 큰 상승은 이루진 못하는 가운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또 급등이 나왔고 네. 지난주부터 해서 CXL 테마가 또 움직이는 하루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이 참 많이 움직였는데 내 종목은 왜 안 가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네, 문자 번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친절하고 냉철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사가 되어주실 네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회정에는 손여로 팀장 그리고 정태근 이사 모셔봤고요. 네, 우회적에는 조범수 매니저 그리고 이성웅 차장님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시장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도세 관련한 뉴스가 주말 사이에 또 나왔습니다. 맞아요. 정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상향된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 또 발표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시장 영향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정태근 이사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주주 양도세 이슈, 공매도 금지만큼이나 좋은 이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항상 그렇지만 선물도 이제 서프라이즈 해야 이렇게 정말 기분 좋고 정말 이게 임팩트가 있듯이 양도세 한이 많이 그러니까 선물 줄 듯 줄 건지 말 건지 계속 약 올리면은 이렇게 받으면은 죽어도 욕 먹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는 살짝 솔직히 걱정이 좀 돼요. 네, 그럼 재료 소멸이라고 봐야 될까요? 재료 소멸이라기보다는 지금 오늘 양도세 관련 그러니까 최근에 양도세 관련 이슈 돼가지고 움직이는 섹터가 2차 전지잖아요. 2차 전지인데 중요한 건 2차 전지가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인지 아니면은 그리고 세월이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기관이 관심 없는 섹터는 결국 단발성으로 끝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물론 양도세 이슈가 정말 중요한 이슈는 맞겠죠. 이걸 매도를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공매도 금지처럼.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양도세 이슈를 내 가지고 어느 섹터가 갔느냐 그리고 어느 그 매매 주체가 반응을 했냐 이게 좀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개인 투자자 쪽에 좀 제한이 된다는 점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뭐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추가 하락, 시장의 하락을 막는다는 차원에서는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이슈를 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릴 것인가 이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 공매도 금지 이슈처럼 단발성으로 끝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물론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 시총이 많이 올라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보다는 뭐 코스피에는 시총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저 개인적으로는 대주주 양도세가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라고 봅니다. 어차피 주체가 외국인 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라면은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하려면은 그러니까 그냥 서프라이즈하게 그냥 깜짝 선물처럼 이렇게 해야 임팩트가 효과가 있는 건데 지금 할 듯 말 듯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할 듯 말 듯 이런 것들이 결국 시장에 조금씩 선반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은 효과가 좀 제한적일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극히 개인들의 어떤 이슈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라든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한식사지 이런 종목들 같은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상승한다기보다는 뭐 시장의 하락을 제한시키는 정도 어떤 역할만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조금은 뭐 기분 좋게 말씀드려야 되지만은 냉정하게 본다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대주주 양도세가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인데 뭐 어느 정도로 발표가 될지 또 코멘트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슈는 오랜만에 또 테마를 형성한 섹터 보도록 할게요. 바로 해운주인데요. 이 수혜주 은화 물류 사태로 인해서 좀 해운주가 강세를 보였고 천연가스 가격도 무려 4%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손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뭐 HMM을 제외하고는 다 음봉 마감이 되기도 했고 뭐 시간외에서도 딱히 좀 움직임은 크게 없는데 이 이슈가 좀 주가를 더 끌고 갈 수 있는 이슈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작은 자금이 모였는데 이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수익 관점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을 일단은 접근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뭐 지금 뉴스 보면은 반군 공격에 이제 수혜주 운하
외에 이제 대형 운임사들이 좀 지장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뭐 HMM이나 이런 기업들은 수혜주나 말고 희망봉으로 돌아서 가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운하 관련 종목들 강세를 보여주었고 거기에 이제 HMM 인수 관련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이 해운 관련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HMM 인수전 관련해서 HMM이 주목을 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HMM이 이런 인수 관련 뉴스가 있는데 언제 주가가 부양되나 우리 주상전화 지켜보신 분들께서는 꾸준하게 이 HMM이 가게 상승하는 모습을 기대를 하셨을 텐데 인수 관련해서 마무리가 된 부분 없지만 이 수혜주 운하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HMM에 좀 이제 수급이 들어온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HMM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 보니까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기관은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분간 이 추이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HMM을 제외한 해운주를 보시는 분들은 펜오션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흥하해운이나 뭐 대한해운 이런 종목도 있지만 오늘 일간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보여주었고 앵커님 말 맞다나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 하방 압력이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펜오션이 좀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해운주가 이미 시세를 보여주어서 조금 재미가 없다. 좀 그 뒤를 쫓을 수 있는 종목을 원하시는 분야라면 가스랑 유가 관련 종목들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1% 상승했고 가스는 4% 상승한 다음에 지금 인베스팅닷컴으로 보니까 분봉상으로 자꾸 꿈틀꿈틀 하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가스 관련 종목이랑 해운 종목들에 대한 강한 매수보다는 소액 정도 발 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날 어떤 시세를 보일지 모르니까. 근데 저는 부정보다 긍정을 보는 이유가 기술적 위치가 괜찮고 수급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HMM이랑 대한해운 이쪽으로 보시면 되시고 매매를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펜오션을 보시는데 가스랑 유가가 어떤 시세가 나와줬다라고 하면 제가 내일 유가 가스 관련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는데 자꾸 분봉상으로만 한 3%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내일 오전장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오후장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는 내일 한번 장을 열어봐야 알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SK가스랑 이원 수급 좋은 거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성에너지가 변동성은 제일 클 텐데 수급이 다소 아쉽다. 근데 흥구석유랑 한국석유를 봤더니 수급이 굉장히 좋은 모습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해운주 말씀드렸고 가스랑 유가 중에서는 SK가스랑 이원을 긍정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조금 3에서 5%밖에 먹지 못할 것 같다. 그 다음에 흥구석유랑 한국석유는 내일 매수를 해보는데 이제 시장 방향에 따라서 시장이 안 좋으면 이제 유가가 강하게 움직일 거고 뭐 반도체랑 2차전지가 오늘처럼 내일 또 강한 모습 보여주면은 3에서 5%의 수익 그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린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좀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제 오히려 가스와 유가 관련주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코멘트해 주셨네요. 네. 그럼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네이버의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죠. 치즈직이 베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오히려 아프리카 TV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또 올랐더라고요. 그러게요. 치즈직보다는 아프리카 TV가 인기를 좀 얻을 것 같다는 생각인지. 그러니까요. 네. 오늘 또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레포트도 나왔는데 이 부분은 조범수 매니저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와 아프리카 TV 주가 상승세 동반해서 가능할지 아니면 둘 중에 어느 종목을 좀 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좀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이길까요? 아프리카 TV가 이길까요? 네. 그 이야기들이 궁금하실 건데 저는 정답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이깁니다. 사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2017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프리카 TV에서 그 갑질 논란이 한번 불거지면서 대거 트위치라는 플랫폼으로 이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트위치 이용자들은 원래 이거예요. 우리는 아프리카 TV 싫어서 나온 사람들이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대다수의 이 스트리머 방송인들이 전반적으로 네이버로 이미 이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이미 다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당연하게 네이버 쪽으로 갈 것은 일단 명백한 사실처럼 보입니다. 다만 문제가 그래서 우리 주가에서는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갈까요? 아니면 네이버 관련주. 네이버는 대형주니까 차라리 연계 관련주에서 뭐 MBT나 이런 종목들을 보실 텐데 그래서 뭐가 갈까요? 했었을 때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시장 내 상승세를 이끌어갈 만한 종목은 아프리카 TV밖에 없다는 게 아마 문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MBT라든지 이런 연관 네이버 연관 종목으로 이제 살펴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향후에 서비스가 이제 안착이 되고 연계적인 부분에서 이제 들어왔었을 때 그 시장 내 수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아직은 기대감 심리고 직접적인 수혜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아프리카 TV 쪽으로 일단 수급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중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측면에서 수급이 연속적으로 좋은 모습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식적으로 만약에 바라봤었을 때는 직접적인 수혜주인 아프리카 TV가 가장 등하락 비율이 가장 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시장세가 좀 어떤 흐름이냐면은 갔던 종목이 또 가는 그런 시장세가 좀 강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TV가 일단 주식 흐름 내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향후 미래적인 가치에서는 당연히 네이버가 아프리카 TV를 또 따라잡으면서 좋은 연계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누가 더 인기를 얻게 될지 그에 따라서 주가엔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이슈 체크를 해볼게요. 갤럭시 언팩 행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삼성이 1월에 스마트폰 신제품을 공개하는 게 이제 코로나19 이후로 또 처음이라고 하니까 또 많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또 핸드폰에 AI가 직접 맞아요. 탑재되는 핸드폰이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관련주들을 지금이라도 빠르게 잡아봐야 되는지 우리 이성웅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제미나이도 함께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던데 관련주 어떻게 좀 뜨거운 흐름 보일 수 있을까요? 결국은 제가 온 디바이스 AI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지금 S24에 대한 뭐 기대감보다도 저는 어떻게 보면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이 어떤 그 산업 또 테마 이런 부분이 우선 시장에서 먼저 한 바퀴 돌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고성능 저전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뭐 팹립스 업체들 뭐 제주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현재 본다고 했을 때도 뭐 가온칩스, 뭐 칩셋 미디어 이미 주가의 상승 여력이 불과 몇 달 만에 뭐 두세 배 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구간으로 좀 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가 어떤 테마라기보다도 S24 출시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평가 오늘도 이제 이 갤럭시 삼성전자에서 이 노트북을 북4를 지금 내놓았죠. 여기에도 이 온 디바이스 AI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았는데 그만큼 이제 관련 어떤 팹리스 업체들한테는 수혜를 될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미 좀 말씀드렸듯이 팹리스 업체들은 좀 주가가 많이 오른 감이 있죠.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 뭐 전력 용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요구가 되는 상황이 이제 PCB 업체들 에 대한 그 전에 이제 갤럭시 S와 관련돼서 PCB 업체를 많이 납품했었던 그런 기업들은 예상보다 좀 많이 안 오른 감이 좀 크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심텍이나 뭐 대덕전자 뭐 이런 기업들은 아직 덜 올랐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가장 필수적인 게 바로 이제 MLCC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기도 좀 관심을 대형주 중에서 한번 본다고 한다면은 이런 기업들을 좀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네, 덜 오른 종목들 중에서는 뭐 심텍이나 대덕전자도 괜찮고 또 대형주 안에서는 MLCC 관련주인 삼성전기 보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다. 갤럭시 언팩 행사를 앞두고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제 내년에 대형 행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CES 2024인데요. 맞아요. 시장에서는 이제 관련주 찾기에 또 나서는 것 같아요. 과연 로봇이 최대 수혜주일지, 뭐 반도체가 최대 수혜주일지, 뭐 자동차가 될지 이 부분은 정태근 이사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예상이 되는 부분들은 일단 뭐 글로벌 IBD 어떤 리포트를 한번 참고해 보게 된다라면은 뭐 이제 뭐 온 디바이스 A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장용 얘기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비전 프로 관련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일단 새로운 스마트 기기 어떤 출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IT 쪽에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비전 프로에 들어가는 게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 이제 올레도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가 있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OLED 쪽 같은 경우, OLED 쪽 같은 경우 상당히 강력한 이제 중국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단 공정 앞서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 카메라 같은 경우도 LG 이노텍이 지금
뺏긴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올레도스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누구나 다 예상을 하시겠지만 요건 온 디바이스 AI인데 요거는 뭐 딴 거 없겠죠. 이게 서버에 제한이 돼 있던 AI가 결국 스마트 기기로 들어가게 된다. 요게 핵심인데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어떤 기기들을 선보일 것인가. 그러니까 가장 예측이 되는 게 그거잖아요. 갤럭시 S24에 가우스라는 AI 기능을 탑재를 하게 될 건데 뭐 그런 것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카 같은 경우도 어떻게 좀 구현을 빨리 시켜 나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IT 기기 어떤 진화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전장용하고 온 디바이스 A가 좀 주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계속해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